손흥민 10호골 보고 어땠냐고? 솔직히 패배게 할 말이 있어요. 클롭 인터뷰 중 웃음 터진 상황. 토트넘 워 태급 전사. 어디서나 주장이자 에이스로 절대적인 존재감을 가졌기에 쉽사리 양보하지 못하는 차출 시점 논의가 시작됐다. 토트넘은 지난 16일 새벽 영국 노팅엄 더시티 그라운드에서 개최된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에서 히샬리송과 데얀 쿨루셉스키의 골이 터져 홈팀 노팅엄 포레스트를 2에서 0으로 제압했다. 2연승의 토트넘, 승점 33점, 플러스 12는 한 경기를 덜 치른 4위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차이 없는 5위를 유지했다. 노팅엄, 승점 14점은 16위다. 노팅엄전도 썬톱 아닌 측면, 왼쪽 윙어로 선발 출전한 주장 손흥민은 88분을 뛰었다. 이날도 본 포지션인 좌측 측면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수차례 위협적인 슈팅으로 활발하게 공격에 가담했지만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다. 그래도 여전히 날랜 움직임으로 상대의 집중 견제를 받아냈다. 토트넘은 이날 전반 47분 추가 시간 쿨루셉스키가 왼발로 올려준 크로스를 히샬리송이 쇄도하며 헤더로 방향을 바꿨다. 골키퍼가 손을 쓰지 못하며 그대로 선제골이 됐다. 히샬리송은 처음으로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살아났다. 계속 두드린 토트넘이 드디어 추가골을 넣었다. 후반 20분 골키퍼가 공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강하게 압박했다. 당황한 골키퍼가 골킥으로 걷어냈지만 토트넘이 공을 잡았다. 쿨루셉스키의 강력한 오른발 슈팅이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나 2에서 0으로 앞서고 있던 후반 24분 비수마가 상대 선수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비신사적 플레이를 했다. 주심이 경기를 멈추고 비디오 판독을 실시했다. 주심이 비수마에게 다이렉트 퇴장을 명령했다. 토트넘은 10명이 남은 20여 분을 버텨야 했다. 손흥민은 88분을 뛰고 에메르송 로얄과 교체됐다. 에이스를 보호하고 확실하게 승리를 지키겠다는 계산이었다. 결국 남은 추가 시간 8분을 잘 지킨 토트넘이 승점 3점을 챙겼다. 오랜만에 클린시트를 거두면서 토트넘은 2연승을 거뒀다. 포지션 변경으로 인한 손흥민의 롤 변환이 잘 나타나는 경기였다. 이날 손흥민은 원톱으로 나올 때보다 볼을 많이 잡았지만 상대의 집중 견제의 대상이 됐다. 3백의 노팅엄은 아예 2명이 수비수를 전담으로 손흥민에게 붙여서 볼 전개를 막으려고 했다. 그래도 손흥민의 더미런 덕에 다양한 공격이 파생됐다. 실제로 부상 복귀 이후 폼이 좋은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가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했다. 손흥민이 좌측서 플레이메이커와 비슷하게 뛰면서 상대를 이끌고 다닌 것이 도움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전술적 역할을 잘 소화한 손흥민은 직접 공격 포인트는 없지만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후 후스코어드닷컴은 한 골, 1도움으로 맹활약한 쿨루셉스키에게 최고 평점 8.8을 부여했다. 양팀 선수 중 유일한 8점대 최고 칭찬이었다. 선제골을 넣은 히샬리송도 7.7로 뒤를 이었다. 좌측면을 휘저은 손흥민은 7.3을 기록했다. 자신을 희생해서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를 살린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경기, 상대적 약팀과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어떤 승점 3점보다도 소중하다 라면서 선수들의 뛰어난 능력과 정신력이 2연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한 것은 없다 라고 주장으로 책임감을 보였다. 드디어 시작된 한국과 토트넘의 선차출 전쟁. 한편 경기 후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의 기자 댄 킬패트릭은 대한축구협회와 토트넘은 손흥민의 아시안컵 합류 시점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라면서 토트넘은 그를 포함해서 파페사르, 세네갈와 이브 비수마, 말리가 대표팀에 합류한다고 보도했다. 토트넘과 클린스만호 모두 주장이자 절대적 에이스 손흥민이 절실하다. 앞으로 토트넘은 지옥의 박싱데이 일정에 돌입한다. 24일 에버튼과 홈경기, 29일 브라이튼 원정, 31일 본머스와 홈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FA컵 한 경기를 포함해서 오는 2024년 1월 15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그 원정에 나선다.
토트넘을 포함해 모든 PL 클럽들은 이 경기를 제외하곤 1월에 리그 경기가 없다. 대륙간컵에 나서지 못한 토트넘은 1월 6일에 열리는 벌리와 FA컵 경기가 전부다. 맨유전을 포함해서 다음 리그 경기는 오는 2024년 2월 1일에 열리는 브랜드포드와 홈 경기이다. 아시안컵은 오는 2024년 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열린다. 조별 예선 2조에 속한 한국은 1월 15일 바레인전, 1월 20일 요르단전, 1월 25일 말레이시아전 3경기에 나선다. 맨유와 리그 경기와 바레인전이 같은 날짜에 열리는 상황. 토트넘은 2월 1일 브랜드포드전을 시작으로 4일 에버튼전, 11일 브라이튼전을 앞두고 있다. 아시안컵 결승이 11일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리기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성적에 따라 브라이튼전까지 빠지게 되는 것. 따라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차출 시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2월 경기는 한국의 성적에 달려있으니 차출 자체를 늦추는 것이 그나마 이득이다. 토트넘은 내신 맨유와의 리그 경기 이후 차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써니 절대적 존재감. 패트릭은 토트넘은 손흥민의 차출 시점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 중이다. 라면서 아직 정확한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알렸다. 단 토트넘의 희망대로 될지는 미지수. 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 공인대회이기 때문에 각 국협회가 차출을 하면 구단서 거부할 수는 없다. 지난 아시안컵에서 손흥민은 3차전 중국과 경기부터 합류한 전례가 있으나 당시에는 2018 아시안게임 차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차출 논의 자체가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절대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2. 충격 3년 만에 친정 복귀하나 레알 마드리드 깜짝 영입 가능성. 레알 마드리드가 그야말로 깜짝 영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센터백 데이비드 알라바, 30일 오스트리아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이탈하면서 초비상에 걸리자 급하게 센터백 보강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주전으로 뛰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떠난 센터백 라파엘 바란, 30프랑스을 임대 영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매체 카데나 코페는 19일 한국 시간 레알 마드리드는 알라바가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전열해서 이탈하자 급하게 새로운 센터백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이적료를 지출하지 않고자 6개월 단기 임대 영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맨유에서 입지를 잃어 떠날 가능성이 큰 바란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레알 마드리드는 데포르티보 알라베스로 임대를 떠난 라파 마린, 20일 스페인 복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다. 앞서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알라바는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왼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으며 며칠 안에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카를로 안첼로티, 64 이탈리아, 레알 마드리드 감독은 알라바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됐다. 정말 슬픈 소식이라며 선수단에서 3명이나 전방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당한 건 지도자 커리어 통틀어서 처음 있는 일이다. 믿을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알라바의 복귀 일정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은 최소 6개월은 치료와 재활을 해야 한다.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경기 감각을 만들기 위해선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사실상 시즌 아웃이나 다름없다. 특히 알라바는 당시 무릎이 심하게 뒤틀렸고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도 의료진의 부축을 받아 라커룸으로 이동했는데 왼발은 땅에 딛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레알 마드리드는 그야말로 초비상에 걸렸다. 이미 에데르 밀리탕이 지난 8월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데다 알라바까지 전열해서 이탈하게 되면서 당장 기용할 수 있는 센터백 숫자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 센터백은 나초 페르난데스, 33 스페인과 안토니오 리디거, 30 독일 밖에 없다. 아직 시즌이 한참 남은 데다 특히 올 시즌 다시 정상을 탈환하려는 레알 마드리드로선 대위기에 놓인 셈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에 급하게 비상대책을 강구한 끝에 새로운 센터백을 보강하는 쪽으로 기울인 모양새다. 다만 지난 여름 주드 벨링엄, 20 잉글랜드를 데려오기 위해 거액의 이적료를 지출한 탓에 올겨울에는 지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이번 시즌이 끝날 때까지 6개월 단기 임대를 통해 센터백을 보강하기로 논의한 가운데 현재 맨유에서의 생활에 불만족하며 떠나길 원하는 바란과 재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실제 바란은 지난 2021년 맨유에 입단하면서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차면서 활약했지만 올 시즌은 입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부상이나 징계 등 출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릭 텐 하흐, 53 네덜란드, 맨유 감독으로부터 외면당했다. 그나마 최근 해리 맥과이어, 30 잉글랜드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과 맞불려 다시 출전 기회를 받고는 있지만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 때 떠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바란은 특히 그동안 출전 기회를 주지 않은 텐 하흐 감독의 결정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급기야 불화설이 제기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끝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맨유 역시 바란을 매각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떠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적의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 최근까지 바이에른 뮌헨 등의 관심을 받고 또 알나스르와 아리티아드 클럽, 아라흘리 등 사우디아라비아 복수 구단의 러브콜을 받은 배경이다. 만약 바란이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 때 임대를 통해 친정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한다면 지난 2021년 떠난 이후 3년 만이다. 월드클래스 센터백으로 평가받는 그는 지난 2011년부터 레알 마드리드에서 10년간 주전 센터백으로 활약하면서 통산 360경기, 17골 7도움을 뛰었다. 이 기간에 스페인 라리가 3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회, 국제축구연맹 클럽 월드컵 6회 등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